였는가 하는 거하고 또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같이 살다 보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이는 동물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뒷바라지 해줘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붙어서 먹여주고 키워주고 그 많은 시간 동안 그 생계를 누가 마련해줘야 되느냐? 남성들이 나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어야만 여성들이 편안하게 집에 남아서 나무 열매, 식물, 조개 줍기 이런 것들을 해서 먹을거리를 마련하고 한인 그 단백질을 보급하는 이런 사냥물을 또 남성들이 제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그 생활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냥을 할 적에는 전략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죠. 그리고 집중해서 활을 쏜다든지 창을 던진다든지 해서 안 그러면 동물의 습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룹이 서로 모여서 서로 리더가 있고 따라가고 이런 생활 습관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함께 나눠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주변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만들까 이런 쪽이 남성들과 다른 여성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할 때도 내 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그런 이제 화술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직 사회에 물들지 않은 아이들의 경우에 그 노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유치원에서 병원놀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79%가 다 의사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환자 되고 싶어하는 아이 별로 없어요. 자, 여자아이들을 보면 약 30%가 의사 역할을 하겠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난 간호사 할래, 난 애기 할래, 환자 돌보는 사람 할래, 환자의 엄마 할래, 뭐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내놓고요. 서로가 환자는 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환자는 인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남자애들은 힘센 애가 조그만 애 보고 야, 너 누워 해갖고 명령해서 환자를 만들어주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그 한 가지 놀이에서도 다른 점이 보이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아이들 노는 거 보면 두 편으로 나눕니다. 한 10명이 같이 동네에서 논다고 할 때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되게 경쟁을 하는 게임을 하기를 좋아해요. 뭐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 한다든지 그래서 어느 편이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보면 거기서 중요한 게 누가 잘하느냐 능력을 남에게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그래서 이 잘해야만 자기가 거기서 리더가 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남자들이 떠벌리기 잘하죠. 잘난 척하고요. 뭐 자기가 17대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식의 얘기가 어려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같이 놀아라 하면 팀을 나누기보다는 다 같이 한 우리 뭐뭐 하자 돌려가면서 한 번씩 다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아주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이렇게 과시를 한다든지 남보다 튀는 어떤 옷을 입고 왔다든지 그러면 이제 걔는 따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평등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위계 질서보다는 옆으로 평등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남자들은 그 놀이를 통해서 계급을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잘하느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타인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위계 질서 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이 규칙이 복잡한 게임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배운다는 거죠. 이게 나중에 군대까지 갔다 오면 몸에 딱 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의 입장에서 남성이 많은 직장에 들어가 보면 한눈에 딱 보이죠. 우리가 가끔 다큐멘터리 보면 늑대라든지 동물들을 보면 처음에 만나면 일단 싸워서 누가 더 센가 이거부터 해보죠. 집에 애완견을 키워도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주인이고 넌 나보다 약해? 이거 훈련시키지 않으면 얘가 계속 댕기고 말 절대 안 듣죠. 그런 아주 비슷한 성질이 남자들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 동등한 원칙하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너 뭐 해? 이러기보다 우리 뭐뭐 하자. 그리고 다 같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투쟁을 피하고 표현도 완곡하게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남이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면서 대신 내가 원하는 것도 그 대신 너 들어달라. 이런 식의 이제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대인관계는 하나의 공동체적인 것으로 인식을 해서 너무 튀거나 누구를 막 공격적으로 얘기한다거나 누구를 지배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급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대화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말을 할 수 있는 자원을 한번 보면 우선 남자는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낮고 굵은 소리로 변화합니다. 자, 이런 목소리는 이렇게 낮고 굵은 소리는 사회에서 활동할 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한다든지 그럴 때 상당히 권위가 있고요. 믿음이 갑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죠. 그런데 여자는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아서 높고 낮은 소리를 내요. 남자들이 들으면 보호 본능을 일으키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우리가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좋지만 이런 데 나와서 강의할 때 오늘은요 저희가 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안 가죠. 그래서 가끔은 목소리 트레이닝도 우리가 좀 해서 앞에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낮고 굵은 소리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하루에 쓰는 단어는 어떠냐? 여러분 뇌 속에 들어있는 게 자원을 보면 여성이 2배입니다. 우선 어휘가 얼마나 되나? 남성 2,000 내지 4,000개 있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 표정, 제스처 별로 안 씁니다. 개그맨 아닌다면. 그래서 2,000 내지 3,000개 안에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들을 때 예, 어허 뭐 이런 소리, 간단한 소리도 많이 내야 2,000번 낸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저 2,000 내지 4,000의 어휘도요.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다 쓰고 집에 들어올 때는 텅텅 비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늦게 들어올 때 아내가 여보 나랑 말 좀 얘기 좀 해. 그러면 다 피하죠. 할 말이 없거든요. 안 하려고 합니다. 자, 여자는 거기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어휘도 하루에 약 8,000개, 그리고 표정 제스처도 굉장히 뭐 화려하죠. 거기다가 남의 얘기 들으면서 응답도 많이 하고 뭐 웃기도 하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다못해 말하는 톤도 보면 남자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 웅웅웅 무슨 벌떼가 하는 얘기 같습니다. 굉장히 단조로워요. 많아야 3톤 정도. 그 다음에 여성은 5톤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들으면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소리가 높았다 낮았다 아주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또 한편 여자들 보고 수다스럽다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어 이제 정말 말을 할 때 MRI로 촬영을 하면 남성 여성 간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대개 이 언어 기능은 좌뇌 앞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은 말을 막 하고 있을 때 찍어보면 좌뇌뿐 아니라 우뇌의 일부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4 내지 16개 핵심적 영역에 불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언어 기능뿐 아니라 이 좌뇌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우뇌까지도 다 한꺼번에 쓰면서 하다 보니까 남성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말은 잘합니다. 빨리 배우고요. 문법도 빨리 배우고 또 이 구두법이라든지 철자법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외국어도 남자보다 쉽게 배우고요. 동시통역사, 제가 유엔에 여러 번 회의를 가서 보면 유엔에서 6개국어를 동시통역하는 사람들이 뒤에 부스에 쫙 들어있는데 한 10여 명이 앉아서 하는데요. 남자가 하나 정도 끼어 있습니다. 거의 여자라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통계가 없지만 영국의 통계 보면 외국어 가르치는 교사의 70%가 여성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성은 좌뇌뿐 아니라 우뇌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훨씬
그 말과 관련된 영역이 발달해 있는데, 자, 아이들을 늘 키우면서 애들이 말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애들이 울 때, 아, 얘는 배고프구나, 아, 얘는 기저귀에 쌌구나, 얘는 지금 아프구나, 다 우리 알아내죠. 바로 그런 것들이 좌뇌, 우뇌를 함께 쓰면서 어린애 표정을 보고도 원하는 게 뭔지, 동물들의 표정. 그래서 뭐 그 동물들하고 말하는 사람 있죠. 뭐 말하고 홀스 위스퍼러 이런 사람 거의 여자들이라는 겁니다. 동물들하고까지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은 이렇게 두뇌가 아주 다중 트랙으로 회로가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 그림을 그리지는 지금 못하겠는데 그 두뇌 쓰는 방법에서도 보면 뭐 남자들 두뇌 보면 일, 또 뭐 그 가정, 또 친구, 뭐 섹스 이런 각 방들이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다 문이 딱딱 닫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할 때는 일하는 영역만 열려 있고 일하다가 친구 전화가 와서 오늘 저녁에 어디서 만나서 술 한잔 할까? 그럼 그래 알아. 끝나고 친구 쪽에 가면 이 일 쪽이 닫히면서 친구 쪽만 열리고 거기 가서 막 집중을 하고 다른 쪽은 다 닫혀 있다 보니까 집에 전화하는 것도 잊어먹는 거야. 하나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성들은 그것이 아침에 눈 뜨면 각 방이 쫙쫙 다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도 아이 생각하고 아이 생각하면서 학교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열려서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중 트랙으로 설치됐다는 것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같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도 보면 대림질하면서 전화도 받고요. 또 저기 올려놓은 거 지금 끓는지 안 끓는지도 체크하고 저 보이지 않는 저쪽 구석방에 우리 아들이 만화 보는지 게임하는지 다 체크합니다. 소리를 가끔 지르죠. 만화 그만 보고 숙제 그러고 동시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근데 남편 보면 아침에 신문 보고 있어요. 그때 이제 여보 내가 오늘 어쩌고 못 들어요. 신문 볼 땐 신문에만 빠집니다. 그런 이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성은 여러 가지를 동시 잘하니까 개인 비서의 96%가 거의 여성으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비서의 일이 얼마나 잡다합니까? 동시에 다 처리를 잘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자는 어떠냐? 좌뇌 4 내지 7개의 핵심 부적 영역이 말할 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주 고도로 구획화되고 한 방마다 전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성에 대해서 정보를 처리한다거나 저장하는 능력이 또 우수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가시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보면 전 세계 기술 전문가의 96%가 또 역시 남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야에 아주 그 전력 투구해서 깊이 들어가는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97년에 덴마크의 한 학자가 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IQ를 비교하니까 여성이 남자보다 3 정도가 높다. 그런데 남성에게는 여성보다 40억 개나 더 많은 뇌세포를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뭐 하느냐? 방향을 지각하는 그런 특정한 부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다행히도 우리가 주차할 때 차에 뒤 다 보이는 게 붙어 있지만 안 그러면 얼마나 뒤로 주차하기 어려워요. 5분 들락날락 해야 되죠. 남자들 보면 한 번에 촥 해주죠. 발레 파킹 보십시오. 100% 남자입니다. 그 여자 해놨다가는 아마 소근의 배상 굉장히 많이 치를걸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 도면도 3차원으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사물의 깊이를 보는 능력, 그 다음에 집중해서 나가는 능력 이런 것들이 남성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밤에는 운전 남편에게 시키라는 얘기입니다.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잘하고 못하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있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섞여 살면서 또 재미있는 현상도 생기게 되죠. 그럼 대화를 할 때 방식은 어떠냐? 자, 남성의 경우는 대화라는 거는 사회에서 자기가 우위를 차지하느냐, 또 그 우위를 차지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화라는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 모임에 가보면 거기서 누가 왕초인지 금방 압니다. 떠드는 사람이 왕초예요. 여자들은 다 같이 얘기하죠. 뭐 회장님이 계셔도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가 돼서 그렇지 저기 나가서 나중에 동그랗게 앉아보십시오. 뭐 회장님만 얘기합니까? 여기 제일 주니어도 지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또 많이 노력을 해요. 남자는 파워가 있냐 없냐 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굉장히 경쟁이 강한 사회에서 살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독립입니다. 독립과 자치.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뭐 가끔가다 이상한 걸 후배한테서 권장받아갖고 뭐 한 세트 사갖고 들어오죠. 그래갖고 이게 우리 가정에 필요할 것 같아서 사왔다. 그리고 아내가 펄펄 뛰죠. 아이 근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막 사면 어떡해. 남자가 그거를 왜 물어봐요. 그럼 자기 뭐 어린애예요? 엄마한테 물어보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는 이유는 자기 알아서 자기 일은 자기가 결정한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은 대화는 서로 확인하고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뭔가 합일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합일점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생은 공동체고 고립을 피하고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이런 전체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 거냐 이런 데에 훨씬 더 오리엔티드 되다 보니까 남성하고는 이제 말한다는 자체가 유대를 강화하는 수단이 되고 원기 회복책도 됩니다. 아주 피곤해서 누워있을 때 친구가 전화해서 한 20분 얘기하고 나면 뻘떡 일어나요. 기운이 막 납니다. 이제 말을 한참 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같이 부부가 한 며칠간 여행 갔다 와서 이제 해졌죠. 남자들은 이제 그 다음에 조용합니다. 여자들은 집에 와서 다시 전화하죠. 지난 3일간 일어났던 일을 다시 복습하면서 요 다음에 어디 또 가자. 이런 약속.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서 관계 유지를 하려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남성들은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은 늘 어려서부터 지도자로 키워집니다. 그래서 3살 난 남자애도 넘어져서 무릎에서 피가 나도 울면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울지 마. 요 다음에 대통령 될 사람이 울면 돼? 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감정 컨트롤에 아주 평생을 그 훈련을 받으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른이 된 다음에 자기 감정 표현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키우지 않은 거예요. 늘 너는 사회에서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기대감을 주고 그리고 뭔가 능력을 가지는